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제가 지금 곤이 성함이 최고은입니다. 최고은 씨 집에 왔습니다. 우리 최고은 씨와 우리 규아를 기억하시죠? 우리 영상 출산할 때 이 집에서 애기 낳는 거 제가 촬영해서. 됐다. 좀만 더. 주자. 옳지. 고은 씨 지금처럼 좀만 더. 나왔다, 머리 나왔다. 4시 21분이요. 네. 출산 영상 제공해 주시고 그랬는데 이 친구가 지금 벌써 몇 개월? 지금 벌써 4개월 차 들어왔어요. 이제 120일 넘었어요. 알아듣는 것처럼 그냥 하고 그렇구나. 그래서 오늘은 왜 여기 와서 이렇게 소박하게 왔냐면 저 곤이, 그러니까 최고은 씨랑 저랑 이제 같은 어린이집에, 공돈이가 어린이집에 보내고 있는데 익히 첫째 아들이신 귀진이가 네. 혼자서 지금 몇 살이죠? 지금 이제 36개월 됐어요. 36개월 된 이 친구는 혼자서 들어가서 잠을 잤어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그 얘기를 듣고 깜짝 놀라서 어떻게 하면 그렇게 잠을 잘 수 있는가, 아이가. 그리고 자는 시간도 일정하죠. 몇 시에 자요? 항상 9시에 눕혀요. 9시에 눕혀요. 네, 9시에 눕히면 무조건 9시에 눕히면 이제 혼자서 이제 뒹굴뒹굴 하다가 자는데 그 시간은 9시 20분 경에 자기도 하고 뭐 40분 경에 자기도 하고 그건 항상 좀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중요한 건 일정한 시간에 잠을 자고 혼자 방에서 네. 잠을 자는 거죠. 저희는 독립수면을 어릴 때부터 더 어릴 때부터 시작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잠 때문에 실은 고민하시는 분들 되게 많잖아요. 늦게 자는 친구도 있고 잠투정이 많은 친구도 있고. 그래서 저희 이게 잠에 관련된 이야기, 저도 수면 교육을 해서 수연이가 이렇게 되게 일정한 시간 자기 방에서 혼자 자는 친구인데, 어떻게 보면 최고은 씨 같은 경우에는 혼자 자요. 저는 소연이가 있고 전 옆에 누워 있어 잘 때까지 기다리거든요. 근데 그것보단 좀 더 말하자면 센, 오히려 정말 독립수면이 되는 거여서 어떻게 해서 이걸 했는지 제가 되게 궁금해서 한 번 더 인터뷰를 요청을 했어요. 그래서 수면 교육을 하고 싶으신 분들이 들으시면 도움이 될 만한 실전 팁 이런 것들을 전해 주십사 하고서는 요청을 드렸어요. 네. 예. 일단 수면 교육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보고 싶은데요. 수면 교육이 꼭 독립수면을 해야지만 수면 교육을 하는 건 아니에요. 그거에 대해서 좀 오해가 있으신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그래서 저는 이제 독립수면을 선택한 거는 아이들이랑 같이 잠을 자게 되면 제가 잠을 잘 못 자요. 맞아요. 제가 워낙 잡기가 밝아서 조금만 아이가 그냥 이렇게 소리만 내도 귀가 이만해져고 깨서 좀 되게 피곤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좀 따로 잠을 자기 시작했더니 좀 훨씬 더 그 잠의 질이 더 좋아지기 시작하고 아이도 훨씬 더 잘 자고. 그래서 이제 저는 따로 잠을 자게 됐는데, 그 잠도 배우는 거거든요. 아이들이 스스로 잠을 자지는 못하기 때문에 스스로 잘 수 있게끔 이제 우리가 가르쳐 줘야 하는 거래요. 그래서 아이가 이제 제일 먼저 하는 거는 등 대고 잘 수 있는 거, 그걸 먼저 가르치는 게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규아 같은 경우는 40일쯤 됐을 때, 이제 한 달이 좀 넘었을 때부터 안아서 재우기보다는 눕혀서 재우는 거를 시작을 했었어요. 그럼 눕혀놓고 이렇게 해주는 건가? 네, 그 똑개육아 책을 제가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았는데, 거기서 보면은 술 취한 선원 상태라는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술 취한 선원처럼 이렇게 완전 잠이 취한 상태인 거죠. 완전. 맞아요. 네, 넘어갈 듯 말 듯한 그 상태일 때 내려놓아서 이렇게 토닥토닥 해서 완전 잠으로 들어갈 수 있게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다가 아이가 사실 눕히면은 깰 수가 있어요. 그때 이제 등 센서가 생기는 때라서 눕히면 깨거든요. 그럼 그때 또 다시 조금 안아서 다시 둥가둥가 조금 해줬다가 눕히고 토닥토닥 해서, 아이가 어쨌든 자기가 약간의 의식이 좀 남아있을 때 내가 침대에 등을 대고 누웠다라는 걸 알고 잠이 들면은 깼을 때도 다시 잠을 연장하기가 쉽대요. 근데 엄마 품에서 잠이 들었다가 눈을 떴는데 웬 침대에 누워있으면 깜짝 놀라서 애가 울고 더 연장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연장 때문에도 수면 교육이 좀 필요한 면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등 대고 눕는 거를 좀 시작을 먼저 했고요. 그리고 지금은 쪽쪽이 딱 물려주고 토닥토닥 잘 자 인사하고 나오면은 잠을 자는 지금 아이가 되었죠.
술 취한 선언 그건 지금은 이제 안 술 하고 취한 있어요. 선언 상태를 만들지 않아도 쪽쪽이 물리고 이제 졸린 사인을 이제 잘 봐야 돼요. 아무 때나 그 눕힌다고 자진 않잖아요. 맞습니다. 졸린 사인이 있을 때 딱 데리고 가서 쪽쪽이를 물리고 수면 의식 그거는 뭐 각자 다 그 정하기 나름이거든요. 근데 둘째다 보니까 사실 수면 의식을 이렇게 길게 할 틈이 별로 없어요. 특히 그 밤잠 같은 경우는 제가 길게 있으면 또 첫째가 대창의 문을 열고 엄마 하고 들어오기 때문에 정말 짧게 안고 뽀뽀해주고 사랑해 잘자 한참은 못하고 그냥 잠깐 이렇게 인사해주고 토닥토닥 하고 팬 나오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근데 그래도 애들은 자더라고요. 규진이 같은 경우는 첫째니까 막 수면 의식도 막 엄청 막 신경 써서 뭐 노래도 틀어주고 뭐 뭐도 해주고 시도 읊어주고 뭐 되게 많았거든요. 시도 읊어주고 뭐 그 단계가 되게 있었어요. 근데 그 단계 하나도 못하고 그냥 되게 급하게 쪽쪽이 물려주고 잘자 막 이러고 나오는데도 아이는 잠을 잘 자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수면 의식을 하고 그렇게 나오는 방법이 있어요. 그러면 술 취한 선언 자세를 해주다가 지금 안 하기 시작한 지는 얼마큼 된 거예요? 술 취한 선언 상태를 하고 안 하기 시작한 지는 그렇게 오래 안 했던 것 같아요. 기억에. 예. 술 취한 선언 상태를 하다가 어느 날 아이가 제가 안고 있었던 거를 더 좋아했었던 아이였거든요. 아까 술 취한 선언 상태를 했으면 이제 이렇게 누워서 자려고 하다가 눕히면 화를 냈었는데 어느 날부터는 안고 있으면 화를 내는 거예요. 안고 있으면 막 뻗팅기고 화를 내서 저도 이제 힘드니까 일단 내려놨더니 아이가 오히려 그때 잠에 빠져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인을 봤을 때 제가 규진이도 그렇고 규아도 그렇고 그런 사인을 보낼 때 보면은 아이들이 누워서 자는 게 편하다는 걸 깨달았을 때 좀 그런 사인을 보내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안아서 재우는 것보다 자기가 누워서 편안하게 자고 싶다는 그 의사 표현이라고 느껴졌었어요. 그때가 이제 눕혀가지고 재웠었는데 술 취한 선언 상태로 눕혔던 거는 40일경부터 한 60일 정도까지나 했던 것 같고 그 이후부터는 거의 대부분 이제 안고 토닥토닥 해주고 쪽쪽이 물리고 나왔었어요. 네. 저도 술 취한 처음에는 진짜 너무 무식하게 울렸어. 그러니까 언젠간 자겠지. 그러다가 근데 그게 안 통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는 소리가 내가 이제 못 견디겠으니까. 그쵸. 나도 그 다음에 술 취한 전원 자제를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집에는 짐볼이 있었어요. 커다란 짐볼이 있어서 침대 바로 앞에서 이렇게 둥간둥간 이렇게 하면서 현이가 이러면서 여기 침 흘리면서 잘랑말랑 그거 있잖아요. 진짜 딱 술 취한 사람처럼 딱 되거든요. 그때 이렇게 내려놓고 가만히 있으면 하다가 이렇게 자잖아요. 그게 술 취한 선언 자세거든. 근데 해본 것 중에 그게 가장 안정적이긴 했어요. 그러니까 아이가 진짜 잘랑말랑할 때 딱 내려와서 내가 지금 침대에 누워졌네 라는 인식이 딱 돼서 그래도 잠을 자는. 근데 그렇게 하니까 좋은 거는 지금도 수연이 같은 경우에는 이게 잠투정 같은 거 안 해. 그러니까 잠을 졸리면 자는 거라는 게 딱 있으니까 졸리면 얘는 어느 순간에 그냥 잠들어 있거나 그러지 이것 때문에 막 땡깡을 부리거나 진짜 그런 적이 한 번도 없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선 좋은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이것 때문에 힘들거나 애써본 적은 한 번도 없어. 그죠? 맞아요. 네, 수면 교육이 그래서 좋은 점이 그러니까 물론 엄마가 편한 것도 있어요. 엄마가 편한 것도 있지만 아이도 자기가 졸린 내 몸 상태를 깨닫고 그쵸. 자기 때문에 자기가 훨씬 심리적으로도 그리고 몸도 편한 거죠. 자기가 잘 때 자니까 그 저희 시부모님도 이제 놀러 오셔가지고 정말 신기하셨던 게 한 8시 이제 그 당시가 한 20개월 뭐 18개월에서 20개월 이쯤 됐었을 때였는데 한참 놀고 있었어요. 밥 먹고 한참 놀고 있었는데 그때는 한 8시 반? 8시 반 사이 재우던 때였는데 애기가 갑자기 졸려. 나 졸려 하면서 눈 감고 방으로 가겠다는 의사표시를 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래 그럼 우리 자러 갈까? 그랬더니 고개 끄덕이고 누워서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르신들은 너무 놀라워하시는 거죠. 어떻게 아기가 안 잔다고 해야지 자느냐. 물론 지금은 안 자려고 합니다. 그죠. 그런 시기가 있죠. 네. 제가 수연이를 수면 교육을 시키고 분리수면을 했잖아요. 눕혀놓고 나왔을 때 두 번의 위기, 기억나는 두 번의 위기가 있었는데 한 번은 뭐냐면 그게 6개월, 그러니까 이 친구가 기기 시작할 때, 기고 앉기 시작할 때 범퍼 침대제였거든요. 범퍼 침대 이렇게 잘 자 그러고 나왔는데 갑자기 뭉 굽는 소리가 나는 거야. 범퍼를 얘가 뛰어넘어서
범퍼를 이제 일어서서 뛰어넘을 수가 있으니까 이걸 뛰어넘어서 문을 못 여니까 문을 긁어. 아, 충격과 내가 공포죠, 그때 와 진짜 충격을 먹은 거야. 내가 지금 이 아이한테 지금 잘못하고 있나? 그 다음에 내가 뭘 했냐면 범퍼 침대로 안 되니까 울타리를 쳤어. 나무 울타리 그 높은 거 있잖아. 그쵸. 울타리를 쳐줬어요. 네. 울타리를 쳐서 됐는데 얘가 아니 이제 한참 됐구나. 그 울타리를 치고 이제 자고 얘는 안에서 자고 난 옆에서 이렇게 누워있다가 나오고 이걸 했는데 24개월인가 25개월 전에 울타리를 뛰어넘었어요. 그쵸. 울타리를 이렇게 뛰어넘는데 어머 너무 날린 거야. 진짜 이걸 뛰어넘는데 이 녀석이 얼마나 연구를 했나 싶은 거야. 밤에 자면서 저 울타리를 내가 어떻게 뛰어넘고 엄마 방으로 갈 수 있지를 몇 달 며칠을 고민한 것 같은 거야. 내 눈앞에서 이걸 뛰어넘는데 그런 적이 있었었나요? 규진이도? 저희는 카페, 제가 수면교육 카페에서 이제 가입을 해서 활동을 했었는데, 그 수면교육 할 때 제일 먼저 가장 중요한 게 이제 환경 조성이에요. 가장 안전한 환경. 아이가 떨어지지 않게끔. 그래서 저희는 좀 높은 크레드를 샀어요. 그러니까 아기 침대, 일반적인 아기 침대는 사실 좀 낮잖아요. 그래서 아이가 앉거나 설 때쯤 되면 그 아기 침대의 효용은 거의 다 하는데, 그래서 제가 산 아기 침대는 굉장히 높은, 그러니까 이 문이 굉장히 이렇게 높아요. 그러니까 아이가 24개월쯤 돼야 한 이쯤, 이 어깨쯤 오는? 그러니까 그 이전에 한 12개월 이럴 때쯤이면 뛰어넘을 생각조차 할 수 없게끔 높은, 그 턱이 높은 그 아기 침대를 구입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 환경은 그렇게 조성을 해 놨기 때문에 일단은 그 10 몇 개월 때까지는 아이가 아무래도 이걸 내가 할 수 있다는 생각조차도 못했을 거예요. 근데 한 6개월 됐을 때 규진이가 그거를 탈출했어요. 그러니까 한다니까 하는 시기가 옵니다. 그때 정말 충격과 충격이었죠. 공포랑 정말 충격이죠. 설명할 수가 없어요. 정말 놀랐어요. 아이를 눕히고 언제나처럼 낮잠을 자고 있었어요. 저 혼자 있었고 아이를 눕히고 잘 자, 안녕, 이따 만나 하고 인사를 하고 나와서 양치를 하고 있었는데 뭔가 기분이 싸한 거예요. 뒤를 딱 돌아봤는데 아이가 나를 보고 서 있는 거야, 이러고. 정말 한 30초, 내 느낌에 한 55초나 10초였을 텐데 진짜 이러고 둘 다 멍하니 서로를 바라보면서 이러고, 그러다가 다시 아이를 데리고 들어갔는데 그 이후로부터는 무서워서 바닥에 재우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아이도 엄마 아빠, 저희는 이제 바닥 생활 하거든요. 토퍼를 깔고. 엄마 아빠처럼 바닥에서 자고 싶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를 바닥에 재우고, 그리고 이제 방 안에서 자야 한다라고 얘기하고 이제 나왔어요. 이 시기 때부터의 이제 큰 이슈는 바로 그거예요. 계속 밖으로 나오는 거. 나올 수 있죠. 네. 그래서 계속 나올 때마다 내가 다시 돌려보내는 거예요. 다시 돌려보내야 되는데 그때 그게 50번이 될 수도 있고 그날 밤에 200번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때마다 똑같은 방식으로 일관되게 가장 자극이 없게 아이한테 긴 말하지 않고 잘 시간이야, 가자. 다시 눕히고. 그럼 아이 또 나올 거예요. 엄마 목말라, 엄마 화장실 가고 싶어. 그런 거 할 때마다 계속 바로 지금 잘 시간이야. 그리고 만약 너무 목이 마르다 그러면 물은 조금 먹이긴 해야겠죠. 근데 그럴 때마다 계속 바로 가서 재울 수 있게 해줘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계속. 그렇게 저희도 이제 아이가 계속 나오더라고요. 울면서 엄마랑 같이 있고 싶어 이렇게 나올 때도 있고, 어쩔 때는 엄마 뭐 뽀뽀 안 해줬어. 뽀뽀 해줬는데도 엄마가 뽀뽀 안 해줬어. 엄마가 무슨 인사 안 해줬어. 알러뷰 안 해줬어. 뭐 이렇게 계속 나와요. 그러면은 계속 가서 그냥 해주고 나오고 를 계속 반복을 하고 있어요. 지금도? 네,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요즘 같은 경우는 본인이 좀 만족스러운 하루를 보냈거나 부모랑 만족스러운 하루를 보냈다라고 생각할 때는 그냥 쿨하게 안녕하고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계속 그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계속 그렇게 반복적으로 맞습니다. 계속 하다가 또 안 하고 그러다 또 할 것 같아요. 아마도. 네. 그렇죠. 네. 그게 계속 이제 그게 계속 일관되게 하는 연장선상에 네. 있는 거군요.